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괴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는 나무에 열매 맞지 못하는 꽃과 같은 법이다. 아무리 예뻐도 쓸모가 없지. 내일 아침까지 집을 떠나주게. 남편의 냉정한 말에 연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겨울 한 푼의 재산도 없이 거리로 내몰린 여인. 5년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의 앞에는 3명의 건강한 아들을 키우는 연주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며느리. 그런데 재혼 후 아들 셋을 낳자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전 남편에게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에는 300년 내려온 유력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름은 진성 이씨 가문으로 대대로 벼슬을 지내며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지요. 이 집 도련님 이하는 26살의 나이로 3년 전 혼례를 올렸습니다. 새색시 연주는 비록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으나 얼굴이 곱고 성품이 어지러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흡족해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연주의 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 게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의관을 정제하고 하인들의 일을 감독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늘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고 집안 구석구석이 깨끗이 정돈되었지요. 며느리, 이게 무슨 반찬이냐? 어제보다 간이 싱겁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손을 보겠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문제가 아니지. 벌써 3년째인데 대를 이을 손자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연주는 번번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질고 살림 솜씨도 뛰어난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꽃과 같은 법이다. 아무리 예뻐도 쓸모가 없지.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연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인내뿐이었으니까요. 남편 이하는 어머니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혼례를 올렸을 때만 해도 연주에게 다정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연주, 어머니께서 몹시 상심하고 계시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방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고작 이것뿐인가. 3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머니 심정이 어떠하시겠나. 이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내를 탓하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지요. 연주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받들고 집안일을 꾸렸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무가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우리 집안의 불행이로다.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것.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집 교수를 들였어야 했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설에 연주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이한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한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님? 첩을 들여라. 그래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마을 부잣집 딸인 소란이라는 여인이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란은 얼굴이 예쁘고 말씨가 곱다는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란을 마치 본처인 양극진이 대했습니다. 소란아, 내가 우리 집안에 경사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연주에게는 더욱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처지가 날로 비참해짐을 느꼈습니다. 본처이면서도 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주시겠지. 연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맞이할 시련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첩소란이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란을 마치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소란에게 먼저 주고 비단 옷감이 들어오면 소란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소란아, 이 인삼차를 마시거라. 몸을 보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란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반면 연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길을 준다 해도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연주는 소란의 수발이나 잘 들어라.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라. 예, 어머님.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처로서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첩의 시중이나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이한도 소란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밤이면 소란의 방으로 향했고 연주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소란의 배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소란의 배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란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니.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연주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소란마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것도 다 연주 내가 복이 없어서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집안의 기운이 막혔어. 그래서 소란까지 아이를 못 갖는 게야. 어머님, 그것은 입 닫혀라. 내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냐? 시어머니는 연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연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하나 연주를 내보내야겠다. 어머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화근이다. 저 여자가 있는 한 우리 집에는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지 않을 게다. 이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연주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잘못?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게다가 저 여자의 복없는 기운이 소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냐? 시어머니는 거짓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다. 집안일도 소홀히 했다. 게다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시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칠거지약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약서를 쓰게 하거라. 예, 어머님. 이하는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한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 이리 앉아보게. 연주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서방님? 이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네. 예. 연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별을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원하시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시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서방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제가 언제 시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연주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런 것이겠지. 이것이 이혼 서약서일세. 여기에 수결을 하게. 서방님. 연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시댁을 섬겼건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냉정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일이네. 내일 아침까지 집을 떠나주게. 이하는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주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먼 곳에 흩어져 있었지요. 제발, 어디든 머물 곳을 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정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는 것은 내 팔자가 그런 것이다.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일이니라. 한 푼의 재산이라도. 재산? 내가 이 집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재산을 달라는 게냐? 당장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 연주를 내쫓았습니다. 연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남편 이하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첩소라는 창문 너머로 연주가 쫓겨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연주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3년은 무엇이었을까? 연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연주는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주막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냉랭한 시선을 견디며 동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굶기 일쑤였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자 혼자 떠돌다니 괜찮은 집안 출신은 아닐게야. 저런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시댁을 섬겼건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연주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시오? 뒤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주를 부른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을 보아 품팔이를 하는 상민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박했습니다. 아가씨, 이 추운 밤에 혼자 다리 위에 서 계시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남자가 다가왔을 때 연주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는 황급히 연주를 부축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덕수였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살며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상민이었지요. 덕수는 연주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어. 덕수의 따뜻한 말에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12챕터. 연주가 깨어났을 때 낡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작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벽은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았고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덕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어디입니까? 제 집이요. 누추하지만 일단 몸을 추스르시오. 연주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아가씨가 위험한 곳에 계셨으니까요. 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주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소? 혼자 그런 곳에 계시다니. 연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양반집 며느리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요. 덕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요.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은인께서는 제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왜 믿지 못하겠소? 아가씨의 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덕수의 순박한 말에 연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남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연주는 덕수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연주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고 연주는 살림을 도우며 보답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오두막이었지만 시댁에서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주는 낡은 옷을 기워주고 구멍난 그릇을 수선했습니다. 덕수가 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소. 덕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아왔기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인께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오. 덕수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연주도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아니겠소? 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비록 가난한 상민이지만 아가씨를 소중히 여기겠소.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소. 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연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연주는 덕수와 함께 밭에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비록 고된 일이었지만 억압받던 시댁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덕수와 연주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덕수가 밭에서 돌아오며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아가씨께 드리고 싶었소. 이 꽃은 제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요. 덕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상민이요. 하지만 아가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연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인 아니, 덕수씨,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예,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을 불러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연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연주와 덕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덕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일을 했고 연주는 집안을 꾸리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척 더웠을 텐데 수고가 많았어. 연주는 우물에서 길어온 시원한 물을 덕수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오. 덕수는 물을 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오두막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보. 연주는 덕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양반이었던 전 남편의 부드러운 손과는 달랐지만 훨씬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주는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입맛이 없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혹시 연주는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몸이 이상합니다. 산파 할머니는 연주의 맥을 짚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기를 가진 게 틀림없어. 정말, 정말입니까? 연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시댁에서는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덕수와는 1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연주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요, 그렇게 급하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덕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연주를 안아들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예. 산파 할머니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이. 덕수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주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 시댁에서는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정말 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일까? 10달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순산으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새댁. 튼튼한 아들입니다. 산파 할머니의 말에 연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안아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맙소, 여보.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보. 연주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댁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잘못이 없었어.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덕수 씨, 축하하오. 이제 대를 이었구려. 새댁 정말 장하시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이웃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양반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덕수는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의 밭일을 도와주고 나무를 해다 팔고 품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덕수는 지친 기색 없이 웃었습니다. 연주도 집에서 길쌈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돈을 보탰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부는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연주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여보, 또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아이고,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려. 둘째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을 보며 연주는 행복에 겨웠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 그저 전 남편과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 연주는 이제 완전히 과거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주는 셋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삼형제는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오두막은 비좁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형아, 같이 놀자.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연주와 덕수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세 아들을 두다니. 꿈만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었을 때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준의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덕순애는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하구려. 세 아들을 둔 복덩어리 집안이지. 연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 시댁에 있었다면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쫓겨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의 양반집 이야기였습니다. 연주의 전 시댁 이야기였지요. 들었소? 안동 진성 이 시댁에 아직도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던데. 맞소. 아들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아무도 아이를 못 낳는다더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애를 태우고 계시다던데. 연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시댁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갔을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성 이시댁 도련님이 여러 의원을 찾아다닌다더군. 본처를 쫓아내고 첩을 들였는데 그 첩도 아이를 못 낳으니 난감하겠지. 그 본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쫓겨난 후 행방이 묘연하다던데. 연주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쫓겨난 본처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은 아직도 아이가 없구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날로 초조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대를 이을 손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박씨 부인은 온갖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름난 한의원, 점쟁이, 무당까지 모두 찾아갔습니다. 도련님과 첩 아가씨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박씨 부인은 화를 내며 의원들을 내쫓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한도 괴로워했습니다. 연주를 쫓아낸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 걸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설령 안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안동 진성 이시댁에서 며느리를 억울하게 쫓아냈다더군. 그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냈다지. 그런데 들으니 그 며느리가 재혼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던데. 뭐라고? 그럼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도련님 쪽이었던 게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장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며느리가 가난한 상민과 재혼해서 이제는 새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더군. 반면 양반댁은 아직도 대가 끊길 지경이라지 않는가. 그럼 처음부터 며느리 탓이 아니었던 거네. 맞소. 무고한 여인을 쫓아낸 대가를 받는 거지. 소문은 안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재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고. 박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연주라고 하더군. 지금은 이 근처 마을에서 산다지. 세 아들이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다던데. 반면 양반댁은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없다지.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하나 가서 확인해 보거라. 그 여자가 정말 연주인지. 예, 어머님. 이하는 하인을 데리고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이하는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오두막 앞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명의 사내 아이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연주였습니다. 이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주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래, 이제 밥을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연주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3년을 함께 살면서 아이 하나 낳지 못했던 연주가 세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니. 그때 덕수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소. 여보, 수고하셨어요. 어서 씻으세요. 부부의 다정한 모습에 이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주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그 앞에 섰습니다. 연주. 연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요. 이한이요. 연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연주. 아니, 부인.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새 아들을 낳았다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잘못했소. 이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소. 문제는 나였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의원의 진찰을 받았소. 그런데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연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당신을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요. 이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시오. 당신의 자리는 우리 집이요. 이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이 사람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서방님. 뒤에서 덕수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오?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연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하는 덕수를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한 상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연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주,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이한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연주는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연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연주를 잃었고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고 이제는 체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이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진실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진성 이시댁 도련님에게 불임 증세가 있었다더군. 그러니까 며느리 탓이 아니었던 거지. 무고한 여인을 쫓아내다니 정말 악독한 시어머니로군.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양반집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런 집안과는 혼사도 맺고 싶지 않네. 의리도 없고 며느리를 학대하는 집안이지 않은가. 진성 이씨 가문의 위신은 추락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을 찾아다니고 온갖 치료를 받느라 재산의 절반을 탕진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고 넓은 저택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이하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첩소란도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기대했던 영화로운 삶은 없었고 몰락하는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쓸쓸히 혼자 남았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는 끝내 태어나지 않았고 집안의 대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박씨 부인은 텅 빈 안채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쫓아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집안의 몰락과 대의 단절이었습니다. 한편 연주는 덕수와 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오두막은 작았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밭에서 일 도왔어요.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구나. 연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덕수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넓은 땅을 마련해 농사를 지었고 수확도 좋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수확이 참 좋소. 당신 덕분입니다, 여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준의 가족을 칭찬했습니다. 덕순의 아이들은 참 예의 바르네. 연주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야. 가난해도 화목하니 보기 좋지. 연주는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삶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주와 덕수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주들이 조르자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적의 말이다. 하지만 연주는 억울하게 쫓겨났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덕수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하셨다지.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아껴주셨지. 연주는 옆에 앉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여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분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양반집에서 쫓겨난 것이 비극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행복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연주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석양빛이 오두막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연주와 덕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서로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